어제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정한 가운데 외국인의 자금이 돌지 않으면서 투심은 위축된 모습입니다. 오전에 빨간불을 켰던 항생지수까지 오후장에서는 하락 전환하면서 아시아 증시 약세 흐름인데요. 먼저 상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마별 온도 차이가 두드러지는 상해지수입니다. 일단 지수에 힘을 불어넣어줄 상승 동력이 부재하기도 하고요. 오늘 대형주,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가 밀리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은행이나 보험단에서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오후장이 돼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해지수입니다. 현재는 0.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는 개별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먼저 중국의 아트토이 판매 기업이죠. 팜마트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리한나도 그리고 블랙핑크 리사도 선택한 장난감으로 유명한 팜마트가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재경신했고요. 올해 들어 90% 넘게 급등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대형주, 비아디나 지리자동차 등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수를 누르는 모습입니다. 증시 내 거래 대금은 줄고 공매도 비중은 늘다 보니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16%까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일 중앙은행의 발언이 쏟아지는 일본 증시입니다. 먼저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급등하는 쌀 가격과 관련해서 식량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좀 촉구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34년 만에 세계 최대 순채권국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약 3조 7천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4년 만에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은 독일이 세계 순채권국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소식들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증시 내 대형주는 혼조세를 보이고 거래 대금까지 줄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빨간불은 켜줍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 37,542선 지나갑니다. 오늘 대만 증시의 키워드는 바로 대만 달러입니다. 대만 달러의 강세 흐름이 뚜렷한 모습인데요. 바로 핫머니의 유입과 수출업체들이 월말을 맞이해서 달러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달러는 무려 2년 만에 29위안대로 진입했고요. 올해 들어서 대만 달러가 미국의 달러 대비 9.5% 상승하는 등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의 원화, 엔화, 위완화의 움직임보다 높은 수치로 아시아 통화내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 가권지수가 4거래 연속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1% 가깝게 0.8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베트남 시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트남 VN 지수 1,30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 연고점 부근까지 회복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VN 지수는 1.37% 상승한 1,33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전장 한때 1,29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으나 투자자들의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이 저가 소비자보다는 첨단 기술의 국내 생산을 초점하는 데 조금 의의가 있다라고 말을 한 데 따라서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나 해산물 등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자아내면서 수출주와 섬유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경우에는 간부업세 유지하면서 0.4% 내외 상승 흐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한 게 또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된 장면의 경우에는 이 전용기에서 내리면서 이 25살 연상 부인에게 이제 얼굴을 맞는 장면이긴 한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지금 양국 간의 무역 협정, 다양한 협력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우선 프랑스와 베트남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 맺고 있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인데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선 미중 간의 관계에 놓여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어떤 유럽의 전략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고요.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담에서 방위, 항공, 에너지 등 14건의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산업 측면에서 이익을 먼저 살펴보자면 저희가 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속철도와 원자력 협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철도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재정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은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인프라 개발의 어떤 다양성과 안정성 확보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최근 급증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 도입을 재추진했는데요. 프랑스와의 에너지 협력은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에너지 안보 그리고 전력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적 외에도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있는데 현재 베트남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의 관계를 어떤 심화함으로써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계속해서 갈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와 국제해양법 준수를 강조하는 프랑스를 이제 우군으로 확보함으로써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이 베트남의 장기적인 전략 다변화와 지정학적 균형 확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행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가족 기업이 이 베트남에 2조 원대 리조트 단지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데 베트남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서 초고속 인허가를 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4년이 걸릴 인허가를 3개월 만에 다 해줬다. 이 협상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하노이 인근 지역에 말씀 주신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짓는 과정에서 보통은 환경 영향 평가랑 주민 의견 수렴 등 최소 6단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되는 인허가를 불과 지금 약 석 달 만에 마치고 착공에 시작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기존 협상 스타일을 좀 보면 아무래도 이성보다는 감정에 조금 치우친 측면도 있고 개인적 친분이나 상징적인 어떤 제스처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베트남 당국이 트럼프 가족 기업에 대해서 초고속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것은 향후 이제 뭐 우호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특혜가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베트남과 미국이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공업기업들의 수익성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공업이익 총액은 2조 1,170억 2천만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22개 자동차 모델에 대해 두 자릿수대 가격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최대 34%에 이르는 할인율로 출혈 가격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비아디의 주가는 전일 8% 넘게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일본 물가 상승률에 대해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이 실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재생에너지를 수출합니다. 이번 협정은 베트남의 전기를 해저 케이블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앞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전력원과 저장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